예, 이번 영상은 이제 치루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치루란 게 있습니다. 이제 학문 농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학문 직장 농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치루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학문 농양은 치루를 통해서 학문 농양이 되는 거고, 어쨌든 치루와 학문 농양, 학문 직장 농양은 그냥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치루가 뭔지, 치루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아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치루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특별히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환자가 뭘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연히 생기는 겁니다. 우연히 본인이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치루가 뭔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치루의 증상이 뭐냐면요, 보통 이제 갑자기 항문이 이제 고름이 생겨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게 고름일 수도 있고 찢어진 상처일 수도 있고 치질이 부은 걸 수도 있어서 통증만으로는 이게 치루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간변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치루의 증상이라는 게 갑자기 고름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름이 없이도 어디 항문 어떤 부위가 자꾸 부었다 가라앉았다 진물이 났다 안 났다가 고름이 살짝 터져서 고름이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걸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으면 한동안 증상이 없고 이렇게 뭐가 딱딱하게 만져지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치료가 뭔지 그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제가 환자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기엔 좀 항문이 위치가 좀 그렇기 때문에 부위가, 그래서 이제 그림을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문이고요. 항문을 도구로 살짝 벌린 건데, 이 항문 안쪽에 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고, 이 긴 이게 그 쇠막대기 같은 걸 넣었더니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죠. 그 바깥 피부하고 안에 구멍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이제 길이 이제 피부 밑쪽에 있는 길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설명이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상상은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요게 항문이에요. 요게 엉덩이에요. 그러면 항문에 손가락을 요만큼 만들면 한 1cm, 1.5cm만 들어가면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이 있고요. 주름 주변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땀구멍 같은 게 대여섯 개, 6, 7개 정도 있어요. 구멍이. 땅구멍 같은 거 되게 작은 거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원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구조인데, 여길로 균이 우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연히 들어갑니다. 그날따라 변을 되게 힘들게 봤다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여러 번 했다든지 하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특별히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균이 일로 딱 우연히 들어가면 일로 고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름이 생겨서 항문은 여기 있는데 항문 주변에 피부가 이렇게 붓고 아프고 해서 이제 병원에 보통 오죠. 이제 이게 이제 고름이 생긴 거고, 만약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해서 고름을 이쪽 피부를 열어서 고름을 터트리거나, 아니면 고름이 많아져서 일로 터지거나 한다, 그렇게 되면 통증은 좋아지긴 합니다만, 이 안쪽 구멍과 바깥쪽 터널이 이렇게 쭉 연결된 길이 생겨요. 이걸 치루라고 합니다. 루가 이제 한자로 길루자입니다. 길루자. 그래서 치루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항문 농양 치루가 생겼을 때는 고름만 빼면은 의미가 없고, 이 길 자체를 없애는 이제 간단한 수술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치루라는 거는 이쪽 구멍을 통해서, 그러니까 땀샘 같은 원래 있는 정상적인 구조인데, 일로 균이 우연히 들어가서 고름을 처음에 만들고, 고름이 일로 터지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터널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터널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없어지진 않아요. 그 터널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변에 있는 균이 일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가 부었다 가라졌다, 일로 고름이 살짝 터져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루입니다.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앞에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른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날 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뭐 땀구멍 같은 이제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애날 크립트고, 이게 땀구멍 같은 건데 항문 1.5cm 정도 올라가면 주름이 있고 주름 주변에는 이런 애날 크립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리고 근데 일로 균이 우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연히. 그래서 고름이 만들어지고요. 고름이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고름이 일로 터질 수도 있고 일로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고름만 빼는 시술을 받으면 고름은 일로 빠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쪽 구멍과 바깥쪽 구멍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터널이 그럼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치루입니다. 치루. 애날 피스툴라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치루고, 역시 이제 그러면 이 길이 있는 한 일로 균이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운이 나쁘면 고름이 다시 심하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름이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이 생겨서 생기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고름이 조금 나오거나 이쪽으로 나오면서 조금 생기고 진물이 자꾸 난다든지 부었다 가라앉았다 자꾸 한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는 게 치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항문이고 이게 꼬리뼈 쪽이고 이게 이제 그 앞쪽에 성기 쪽입니다. 그러면 항문이고요. 치루가 터널이 이제 원래 일직선으로만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직선으로 이쪽에서 염증이 생겨서 이쪽으로 이제 터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뒤쪽 꼬리뼈 쪽으로 염증이 생겨서 터널이 만들어질 때는 물론 일직선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가끔 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터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루 중에서 가장 조금 이제 심한 형태의 치루인데, 뭐 마제형 치루라고 해서 어쨌든 치루가 보통 일직선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가끔은 뒤쪽으로 생기면 어떤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트랙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터널의 길이도 길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다른 수술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균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우연입니다. 우연. 그러니까 뭐 장염이 생겨서 그날따라 이제 설사를 여러 번 했다, 뭐 변이 힘들게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평소와 달리 배변 습관이 변 보는 게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장염으로 설사하거나 변비 생겼다고 다 고름이 생기고 치루가 생기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저 땀구멍 같은 아까 애날 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우연히 균이 들어가서 고름이 생기고 치루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신이 배변 습관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평소 이제 또 비데를 쓰는데 비데 수압이 좀 많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비데 수압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고, 치루가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그 구멍은 안쪽 구멍은 안쪽에 있습니다. 항문이 막혀 있어요. 항문 안쪽에 그 구멍 안쪽에 있기 때문에 비데 물이 그 안쪽까지 이제 뚫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비데 물줄기 그쪽까지 닿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언젠가는 치료에 생길 수는 있겠죠. 우연히 생기는 거가 대부분이니까. 모두 다 우연히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한 가지 예외를 찾자면 크론시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론시병. 이제
이렇게 흔히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드문 질환이긴 한데 가끔 이제 크론시병 때문에 치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론시병이라는 게 이제 대장하고 소장 이런데 이유는 아직도 모르는데 거기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겨서 뭐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혈변을 보거나 하는 것 중에서 가끔 이제 크론시병 때문에 이제 그런 원인이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있는데요. 이 크론시병에 걸리면 치루가 잘 생깁니다. 근데 크론시병에 걸릴 때 왜 치루가 잘 생기는지 아직 이유를 모릅니다. 크론시병 자체도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크론시병 때문에 왜 치루가 잘 생기는지 모르지만 일단 크론시병에 걸리면 치루가 잘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크론시병에 많이 걸리고요. 그 크론시병에 의해서 생긴 치루는 일반적으로 생긴 치루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좀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보면 좀 알 수 있죠.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치루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크론시병에 의한 치료는 크론시병 자체를 치료를 하면 치루 자체가 저절로 같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론시병에 의해서 생긴 치료는 먼저 수술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크론시병을 먼저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이고 치루가 생겼는데 치루 모양이 좀 이상해. 젊은 분이야. 그리고 뭐 혹은 뭐 설사도 여러 번 하고 좀 평소 장이 안 좋고 그러면 혹시 크론시병이 아닌지 대장 내시경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10대 후반 젊은 분이 몇 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단순 치루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치루 수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상처가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상처가 전혀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가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크론시병으로 진단해서 대학병원을 보낸 경우가 한 2케이스 정도 있습니다. 크론시병에 의해서 생긴 치루는 수술을 해도 그 치루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그런 경우 크론시병 같은 경우에 치료가 잘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아주 일부의 아주 소수에 국한된 얘기고 대부분의 치료는 그냥 운이 없어서 우연히 치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탓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치료가 뭔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좀 이제 알기 쉽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치료의 치료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치료에 이제 치료 수술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